이란 사태로 국내 기름값이 요동치는 가운데 서울 평균 휘발유값이 1,9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기준 서울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25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일 1,800원을 넘어선 데 이어 이틀 만에 1,9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서울 경유 가격은 1,946원으로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더 높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66원, 경유 가격은 1,878원으로 전국 평균에서도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앞질렀습니다. 이처럼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국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경제 분야 대응을 점검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도 진행 중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중동 상황을 포함한 경제 분야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당정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 총리는 에너지 수급이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부 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폭리 행위나 매점 매석을 점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유종, 지역별로 최고 가격 지정을 검토 중이라며 석유 가격이 곧 정상화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선 100조 원 이상 규모의 안정 조치를, 수출 중소기업엔 20조 원 규모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외통위도 오늘 중동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 중입니다. 여야는 중동 지역의 우리 국민에 대한 조치가 더 신속했어야 했다며 외교부 대응을 질타했는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리 국민 2만여 명 가운데 귀국 희망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귀국을 희망을 하는 분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세기를 띄워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많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우리 교민들을 태울 아랍에미리트 민항기가 인천까지 바로 출항하기 시작했다고도 전했는데요.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다며 장기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야 당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 통과 후 처음으로 오늘 전남 영광을 방문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선 뒤 첫 최고위도, 작년 마지막 최고위도 전남에서 했다며 호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앞으로 호남은 국토 균형 발전의 심장이 될 거라며 민주당이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찌감치 3호 단수공천까지 마무리 지으며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호남 텃밭 민심 다지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전남 광주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첫 통합단체장을 뽑게 되면서 민주당 후보군만 8명에 달하는데요. 지도부는 이 중 5명을 예비경선에서 추린 뒤 본경선에선 의결권이 없는 정책 배심원을 구성하기로 오늘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입법 처리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정 대표는 3월 내에 검찰개혁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 박는 한편 조작 기소에 가담한 검사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이 날강도짓보다 더한 짓을 한 겁니다. 이런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두 깜빵으로 보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배현진 의원의 징계 효력 정지로 후폭풍이 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배현진 의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다시금 흔들리고 있는데요. 서울시당 위원장에 복귀하게 된 배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당원과 국민에게 100배 사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당 대표가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태를 연이어서 촉발한 당 대표가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100배 사죄하고
앞서 당에서 제명됐던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이냐며 당권파를 겨냥했습니다. 친한계와 소장파에선 징계를 주도했던 윤민호 윤리위원장의 사퇴와 경질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윤리위를 당권파의 사냥개라고 깎아내렸고 박정훈 의원은 위헌정당의 길로 들어선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당 차원의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전 대표는 내일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해 지도부에 맞선 새 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다들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어느새 국내 휘발유와 경유 평균값은 1,800원을 돌파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주유하기 위해 차주들의 발걸음도 바빠졌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대낮부터 기름을 채우려는 차량들로 빼곡합니다. 이곳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50원대. 최근 서울에서 보기 드문 가격인 만큼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루씩 이렇게 확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50원, 뭐 3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원래는 집 근처에서 넣었는데 근데 이번 주에 넣으려고 보니까 1,800원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고 와가지고. 차량 운행이 많아 더 자주 주유해야 하는 경우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이 있다면 일단 주유구를 열어봅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7,000원 정도면 이제 하루 좀 타고 타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도 못 타는 것 같아요. 좀 그나마 이 근처에서 좀 저렴한 곳을 찾다 보니까 요것은 오게 된. 최근 원유 수송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자 유가 시장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의 유가 상승세도 더욱 가팔라졌는데요.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3년 7개월 만에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장거리 운전이 빈번한 취재 차량도 같은 양을 주유했지만 이번 사태 전과 비교해 주유비가 10,000원 훌쩍 올랐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기름값 부담은 이미 현실화된 모습. 오늘도 그런 뉴스를 보고 가득 넣을까 하다가 그리고 고민하다가 5만 원치만 넣은 거거든요. 체감이 많이 되긴 하죠. 이렇게 유류비가 계속 오르면 사실 전기차로 바꾸려고. 통상 국제 유가가 국내에 반영되려면 2주가량 걸립니다. 그러나 중동 사태 발생 일주일도 되지 않아 국내 평균 휘발유 값은 100원 넘게 올랐고 경유값은 200원 이상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유가 담합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주유업계에서도 사정은 극과 극입니다. 한 주유업계 종사자는 보유 탱크가 많은 대형 주유소들만 몇 억씩 마진을 남길 뿐 소형 주유소는 가격 상승 타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수송로 봉쇄 여파가 국내에도 번져가면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영향까지 시장 전반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중동 정세로 인해 석유 가격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오늘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정유 주유소 업계와 석유 가격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산업부는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를 만나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 유통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기욱 산업자원 안보실장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박 4일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류값 바가지 가능성과 관련해서 엄단과 함께 최고 가격 지정을 주문했는데요. 국민 경제의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필리핀 순방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후 첫 일정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중동 상황의 여파를 점검했습니다. 경제 산업과 민생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을. 이 대통령은 주식과 환율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단기 자금과 채권 시장 유동성 공급 목적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가 주가를 억지로 떠받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요동친 주식시장과 관련해 최근 급격한 상승 흐름 속에서 내실을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상승만 2배가 넘게 하는 바람에 사실 매우 불안정한 측면이 좀 있었죠. 근데 이번 기회에 어쩌면 좀 단단하게 다져지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 SNS를 통해서는 주가 조작 적발 기사를 공유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를 보는 시대는 같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한 매점 매석,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도 주문했습니다. 특히 국내 원유 비축분이 7개월가량 되고 국내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는데 주유소의 유류 가격이 급등한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최고 가격 지정 등을 통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받는 바가지 요금 문제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위기가 도래했을 때 그걸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 해를 끼치면서 나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돈 좀 축적해야 되겠다.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란 다음은 북한이라는 한간의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불안을 조장해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는 행태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안전이라며 군용기와 전세기, 육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필요시 철수 대책을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성서환입니다.